문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네 단원으로 돼 있죠. 물, 공기, 금속, 탄화수. 이렇게 네 단원으로 돼 있는데 이 네 단원에서 20문제가 나와. 20문제가 나오는데 보통 탄소화합물에서 8문제쯤 나와. 8개. 8개, 9개 왔다 갔다 해. 그러니까 평균 8개라고 잡으면 나머지 12개 남으니까 물에서, 공기에서, 금속에서 12개를 만들려면 한 단원당 4문제. 이해가지?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물인데 물이 3단원으로 돼 있단 말이야. 물의 특성, 그 다음 중화반응 앙금생성 개수 쉬는 곳, 그 다음 오염.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한 문제씩 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근데 한 단원에서 4문제가 나와야 되니까 하나가 더 와야 되잖아. 만약 수능이 쉽다 이렇게 되면 오염에서 2개가 나와. 뭐 이렇게 단물샘물 하나 하고 뭐 부영양화 하나 이렇게. 근데 수능이 어려웠다 그렇게 되면 오염에서 한 문제만 나오고 개수 쉬는 게 2개가 나와. 그럼 막 중화반응하고 앙금생성 섞여 있는 막 어려운 그 그래프 가지고 막 개수 쉬는 거 그거. 개 어렵지 거기서. 까딱해서 만약에 어렵게 딱 걸리면 이건 1분 30초 안에 못 풀어.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얘기하겠지만 무조건 이 개수 쉬는 거하고 공기 파트의 그 피스톤 움직여가지고 U자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이건 무조건 맨 마지막에 푸는 거야. 얄짤 없이. 이건 잘못 걸렸다 그러면 무조건 시간 안에 못 들어와.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시험 보다가 딱 걸려. 응? 거기서 딱 막히면 뒤에 것도 생각이 안 나. 막 빨리 풀어야 되니까. 나머지 공기, 금속도 다 그래. 다 3단원씩으로 돼 있는데 기체 파트에서는 공기의 조성에서 하나, 그 다음 공기오염의 광화학 스모그 하나, 그 다음 보일샤를에서 2개. 그럼 이게 자세히 해봐. 50점인데 여기서 2개 나오잖아. 2개 나오면 하나는 2점짜리고 하나는 3점짜리야. 그러니까 이게 50점 중에 5점이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씩 탁탁 그냥 3등급이지 이건. 탁탁 떨어지면. 보통 어떻게 내냐면 20문제 중에 15개는 누구나 풀 수 있게 해놨어. 딱 이렇게 딱딱 잡을 수가 있어 이렇게. 이 나머지 5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이 5개 중에 3개 정도는 살짝 어려워. 살짝. 까딱하면 가는 거. 나머지 2개는 개 어려워. 이건 딱 보면 또 처음 봐. 그걸 하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이렇게 해야 돼. 수학이나 이런 것도 마찬가지인데 어려운 걸 나중에 문제풀이에서 막 해서 다 잡잖아. 싹 잡고 나면 문제가 뭐가 생기냐면 어려운 문제에 대한 얘기를 생각을 싹 하고 들어가니까 그 문제는 딱 풀어. 그 문제는 딱 푸는데 얼토당토 않게 저기 쉬운 거 누구나 다 맞는 거 그렇게 잘못 읽어가지고 딱 틀려. 야 이게 1등급 맞으려고 딱 했는데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조사를 잘못 읽든 영희한테 속아 넘어가든 뭐 해가지고 맞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실수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일단은 처음에 15개를 잡아야 되잖아. 이건 실수하면 안 돼. 누구나 맞히는 거니까.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개념이야. 개념을 아는 내용도 또 되짚고 또 짚고 또 되짚고 절대 실수 안 한다 이렇게. 근데 학생들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이거 아는 거야 아는 거. 그러고 실수해. 그 아는 거. 그래서 개념으로 싹 15개를 잡아. 그 다음 요 개념 한 다음에 나머지 3개 살짝 어려운 3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잔머리. 요거는 뭐게? 이렇게 하면 2점짜리고 요게 뭐게?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렇게 한 번 더 꽈놨단 말이야. 그렇게 머리 한번 살짝 돌리는 거야 이렇게. 여기까지는 좀만 공부하면 싹 잡을 수 있어. 이제 나머지 2개 얘가 문제야. 이 2개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2개까지 가려면 자기 성적이 18개까지는 맞힐 수 있다는 뜻이잖아. 그럼 나머지 2개 잡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문제풀이나 이런 거 할 때 멍청하게 물부터 문제를 쫙 다 푸는 게 아니야. 그렇게 하면 성적 안 나오지. 나는 예를 들면 공기가 약해. 그럼 지금까지 나왔던 모의고사부터 시중에 파는 문제집까지 전부 다 공기만 다 풀어버리는 거야. 싸그리. 그래서 아예 공기에 대한 문제를 다 외워버리는 거야. 그럼 그 2개는 딱 그 안에서 나와 이렇게. 요즘 어떻게 해야 되냐면 수능 특강하고 수능 완성. 거기 문제를 다 외워버리는 거야. 딱 통으로. 아예 다. 그러면 시험 문제가 탁 나오잖아. 이거 왼쪽 페이지 밑에 있던 그 그림하고 아주 비슷하다. 그거 할 때 어려울 때 이렇게 풀었는데. 그래서 스킬로 딱 풀어버리는 거야. 결국 날아가는 건 요거 5개 잡으려고 하는 건데 여기선 실수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누구나 뭐라 그러냐면 개념을 정확히 잡아라. 그 개념이 흔들리는 순간 어려운 거 다 맞춰놓고 여기서 가는 순간 끝이야. 올 수능이 47점이 1등급이었단 말이야. 잘 생각해봐. 3점짜리 하나 틀리면 끝이었다는 뜻이야. 그럼 가장 어려운 거에서 하나 틀렸다고 쳐. 그래야 1등급인데 여기서 살짝 하나 실수하면 그냥 내려가지.
개념을 잘 잡아야 돼. 이제 나랑 물에 있는 개념을 하나씩 차곡차곡 잡아야 돼. 이게 생각보다 쉬운 듯 어려워. 근데 쉬워. 근데 어려워. 그거. 아주 야리꾸리야. 자, 그럼 거기 이제 4페이지에 있는 물. 거기 보면 물의 성질이라고 나와 있지. 물의 성질. 여기 물의 구조부터 수소결합해가지고 밀도, 비열, 표면 장력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이제 올해로 마지막이잖아. 내년부터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다 틀려지잖아 이제. 여기 물의 성질인데 이걸 시험 문제로 일단 키를 잡고 가자고. 여기서 만약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둘 중에 하나야. 일단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 그게 뭐냐 하면 첫째, 극성. 둘째, 수소결합. 극성에 대한 시험 문제에게 수소결합에 대한 시험 문제에게 요렇게 내는 문제 하나. 아니면 수소결합 문제에게 아니면 공유결합 문제에게 여기서는 한 문제가 나올 텐데 연락에 설명해봐야 한 문제 나오는데 왼쪽에 있는 극성 수소결합이야 아니면 공유결합 수소결합 시험 문제야. 이게 키야. 키. 하나씩 가볼게. 좀 이따 설명했지만 물은 104.5도의 구분형으로 극성이잖아. 그러니까 물은 극성이야. 그럼 극성 때문에 나타날 수 있는 특징이 있지. 물이 극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은 제일 쉬운 거 녹인다. 용해. 소금을 녹여요. 설탕을 녹여요. 이렇게 녹는 거가 극성 때문에 나타나는 거. 그 다음 끌려온다. 끌려온다가 뭐냐면 털로 문지른 에버나이트 막대를 대면 물이 싹 끌려오는 거. 극성 때문이지. 됐지? 이건 내신용에서 시험 문제가 참 잘 나오는 편이야. 내신에서 어떻게 하냐면 공유결합에다 해놓고 수소결합에다 해놓고 기억, 니은 해가지고 수소결합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거. 그러면 무조건 녹는다 끌려온다는 수소결합의 특징이 아닌 거지. 극성의 특징이야. 나머지는 몽창 수소결합의 특징이야. 나머지가 뭐냐 하면 밀도, 비열, 표면 장력. 그러니까 밀도나 비열이나 표면 장력이 나오면 이건 수소결합 때문이고 녹거나 끌려오는 건 극성 때문이고. 그럼 시험 문제 나오는 거 극성 가지고는 시험 문제 잘 안 내. 이건 내신용이니까.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밀도 아니면 비열 아니면 표면 장력이거든. 요 세 개가 뺑뺑뺑뺑 돌아. 지금까지 나왔던 시험 문제를 다 파헤치잖아. 모의고사까지. 가장 많이 나온 거가 비열이야. 지금까지 나온 문제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거. 밀도 그래프는 애들이 이제 다 읽을 줄 안다. 부피 이렇게 밀도 그림 그거 있잖아. 다 읽을 줄 알아. 결국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비열이야. 표면 장력이 두 번째로 많이 나왔어. 근데 내년에는 그냥 내가 찍는 거야 지금. 내년엔 표면 장력이 안 나와. 왜 그러게? 올해 나왔어. 올해 시험 문제에 2번이었나? 거기에 이렇게 클립 담궈가지고 이렇게 물 동그랗게 가는 그 표면 장력 시험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게 올 수능 문제였어. 그러니까 내년에는 다시 비열로 간다. 죽어도 비열이야 내년에는. 얄짤 없어. 만약 밀도 나오잖아? 이건 정답률이 99% 나와. 애들이 다 맞춰. 그래프 해석하는 거니까. 너는 이제 비열만 잘 잡으면 돼. 그 다음 시험 문제 또 하나. 수소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이렇게 갈 거야. 그러면 좀 이따 나오겠지만 수소결합은 분자 간에 있는 결합이야. 그러니까 수소결합을 끊어. 그럼 어떻게 되게? 얼음이 물이 수증기 되지. 분자를 끊으면.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끊기면 이건 상태 변화한다는 뜻이야. 그럼 공유결합이 끊겨. 공유결합이 끊기면 수소산소가 따로따로 날아가는 거거든. 이렇게. 그렇게 되면 이건 전기분해 시험 문제지. 고로 시험 문제는 상태 변화하는 거 낼래, 전기분해 낼래. 이렇게 되면 시험 문제는 전기분해야. 이게 재작년 시험 문제였단 말이야. 답이 뭐였었냐면 1번 문제였는데 답이 수소는 가연성 기체다. 맞다. 그게 수능의 정답이었어. 전기분해. 됐지? 전기분해가 나올 때는 얘가 안 나와. 이게 재작년에 나왔단 말이야. 올해 표면장력 나왔단 말이야. 그럼 다시 비열로 가야 돼 이제. 돌아가야 되니까. 우리는 여기만 잘 잡으면 돼. 됐지? 이게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거. 감 잡았지? 자, 그럼 거기 맨 처음에 이제 물 분자의 구조. 거기에 이 물 분자 구조 같은 거 잡을 때는 원래 화원만 가지고 이게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화투가 살짝 필요하단 말이야. 지금 하나씩 갈게. 거기 페이지 4페이지에 물 분자의 구조. 지금부터 얘기하는 건 화투야. 화투. 산소는 원자과 전자,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가
6개야. 왜냐하면 16쪽에 있거든. 그럼 옥텟트 규칙, 전자가 8개면 안정해질 수 있어. 됐지? 이거 지금 화면을 보는 사람도 여기는 화투니까 거기까지만 안 가도 돼. 그냥 모양만 잡는 거야. 8개가 되면 안정해지니까 한 개를 가진 수소하고 이렇게 붙이지. 이렇게 되면 산소 입장에선 8개로 안정해졌어. 옥텟 규칙. 수소는 맨 안에 껍질이 2개거든. 2개로 안정해졌어. 이렇게 되면 요 전자는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가 서로 공유했지. 됐지? 네가 하나 내가 하나 공유. 그래서 요걸 공유결합이라고 부르지. 됐죠? 공유결합. 그럼 공유결합은 원자와 원자 사이에 있는 거란 말이야. 분자와 분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물이 또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물 분자와 물 분자가 전자를 공유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원자와 원자가 공유하는 거지. 고로 이 공유결합에다가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어. 이유는 물을 끓여봐. 물을 끓이면 여기 수소결합이 있을 건데 물을 끓이면 여기가 끊겨, 여기가 끊겨. 여기가 끊기지. 왜? 수증기가 날아가야 되니까. H2O가 날아간단 말이야. 이렇게. H하고 O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고로 이렇게 끓일 때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 그때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하거든. 끓는 점은 분자와 분자 사이를 끊는 거지 원자와 원자 사이를 끊는 게 아니야. 이해갔지? 그러니까 공유결합에다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다. 녹는 점, 끓는 점은 분자 사이에서 쓰는 단어다. 됐지? 감 잡았지? 그럼 이게 끓이면 여기가 먼저 끊겨서 수증기가 날아갈 거거든. 거기서 알 수 있는 거. 수소결합하고 공유결합 중 누가 더 센 거게? 수소결합이 더 약해. 그러니까 먼저 끊기지. 되셨죠? 내가 했던 거 공유결합이 끊기면 이건 전기분해하겠다는 뜻이야. 수산소 따로따로. 수소결합이 끊기면 그건 얼음이 물이 수증기 되는 상태 변화를 하겠다는 뜻이야. 그리고 공유결합에다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지. 됐지? 그 다음 물 분자의 구조를 하는 거니까 구조. 에어컨 좀 켜주세요. 구조. 원래 모양은 이렇게 생긴 정사면체여야 돼. 정사면체. 물체의 기본 구조가 정사면체거든. 그 다음 이제 약속하는 게 있어. 원래는 정사면체여야 되는데 물질의 구조를 따질 때는 공유하지 않은 요 비공유 전자쌍은 모양에서 빼. 붙어있는 게 없으니까. 그래서 물은 이렇게 생긴 구분형이라고 하지. 됐지? 물이 구분형인 이유는 비공유 전자쌍은 모양에다 넣지 않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구분형이라고 불러. 됐지? 그 다음 정사면체가 되면 원래 요 각도가 109.5도여야 돼. 이거 다 화투야. 109.5도여야 되는데 여기는 우리가 104.5도라고 배운단 말이야. 104.5도가 나타나는 이유는 전자쌍 반발의 원리 때문에 그런데 전자쌍 반발의 원리가 뭐냐면 요 전자들이 다 마이너스 성질이거든. 전자니까. 마이너스끼리는 서로 밀치려고 하거든. 밀칠 때 이렇게 비공유가 밀치는 게 제일 세. 확 밀쳐. 그러니까 얘가 와가지고 얘도 살짝 밀쳐. 내 머리가 산소야. 여기가 수소야. 이게 원래 109.5도여야 되거든. 근데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 얘가 확 밀어. 그럼 전자가 와서 여기도 전자니까 공유한 전자니까 싹 밀어. 그러니까 이 각도가 109.5도에서 살짝 줄어. 그래서 104.5도가 나와. 그래서 물은 104.5도의 구분형을 하고 있지. 됐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없지. 이걸로 수능을 만들진 않으니까 그냥 104.5도의 구분형이다. 됐지? 그 다음 산소 원자 하나랑 수소 원자 2개가 공유 결합을 하고 있지. 천자를 공유. 됐죠? 이제 하나 해야 되는 거. 그럼 물은 극성이야. 왜 극성이게를 알아야 돼. 왜? 이 왜를 알면 탄화소 파트에서 굉장히 유리해져. 탄화소들은 대부분 다 무극성이거든. 왜 무극성이게? 이런 거 할 때 잡기가 좋거든. 그러니까 이 화학에서 무조건 뭐 해야 되냐면 내용이 이런 거야. 왜? 왜 그러면? 왜 그러게? 그거를 대답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응용 문제를 내가 다 풀 수 있어. 그냥 104.5의 구분형 극성. 이거 가지고 문제를 못 풀어. 부터 물이 극성인 이유. 물은 사방, 팔방 이렇게 4군데가 있는데 2군데만 붙어 있단 말이야. 그런 모양이 만약 4군데가 다 있었다면 상하, 좌우, 대칭 모양이 되잖아. 대칭이 돼버리면 이건 무극성이야. 근데 얘는 대칭이 안 된단 말이야. 한쪽으로 치우친단 말이야. 그래서 극성이야. 일단 물이 극성인 이유 모양이 상하, 좌우, 대칭이 아니어서. 됐지? 그 다음 둘째, 전기 음성도라는 게 있단 말이야. 전기
음성도. 전기음성도가 뭐냐면 공유한 전자를 당기는 능력이야. 공유한 전자를 당기는 능력. 이렇게 공유한 전자들이 있는데 핵안에는 플러스 성질이 있으니까 이 전자를 서로 당기려고 할 거란 말이야. 이 전기음성도는 플로르가 제일 세. 플로르가 당기는 능력을 4로 해. 그래서 미친놈들이 다 구해놨어. 그치? 얘가 4로 당기는 능력이 있다면 산소가 당기는 능력이 3.5쯤 돼. 수소가 당기는 능력이 2.1쯤 돼. 그러니까 공유한 전자를 누가 더 잘 당겨? 산소가 더 잘 당기지.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우리가 물을 그릴 때 여기가 산소야. 그럼 수소를 이렇게 그리지 않는다? 어릴 때 본 모양을 잘 생각하면 수소를 이렇게 그린단 말이야. 왜 이렇게 그렸냐 하면 빨려 들어갔다는 뜻이야. 이렇게. 이해갔지? 공유한 전자는 마이너스다. 마이너스를 산소가 훨씬 잘 당겨. 마이너스를 당겼으니까 나는 살짝 마이너스 성질을 띠게 되지. 얘는 마이너스를 뺏겼으니까 플러스 성질을 띠게 되지. 그래서 물은 극성이야. 결론, 물이 극성인 이유 두 가지가 있다. 모양이 상하 좌우 대칭 모양이 안 돼서. 둘째,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그래. 산소가 더 세니까. 그래서 물은 극성이야. 됐지? 그럼 좀만 넘어가 볼게. 우리 할로겐 원소에 가면 사염화탄소라고 나온단 말이야. F2CL2, Br2, I2 하면서 반응성 하면서 녹아 들어가는 게 있어. 사염화탄소가 뭐냐 하면 Cl, Cl이 4개 붙어 있는 거란 말이야. 이게 사염화탄소. 그래서 우리가 CCl4라고 한단 말이야. 얘는 모양이 정사면체인데 상하 좌우 대칭 모양이잖아. 딱 무극성. 그걸 못 띄어. 이해갔지? 벤젠 생각해봐. 벤젠도 상하 좌우 대칭이잖아. 이렇게 무극성. 물은 상하 좌우 대칭 모양이 안 돼. 두 군데가 비어 있으니까. 그래서 물은 극성이야. 됐지? 그리고 전기음성도의 차이 때문에 극을 띠게 되지. 그게 극성. 됐지? 자, 그럼 거기 4페이지 메뉴에 결합각이 104.5도인 구분형의 구조다. 됐지? 시험 문제 안 나와 이런 건. 수소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1개가 공유결합으로 이루어져 있다. 공유결합. 3번 산소가 수소보다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므로. 그게 무슨 뜻? 전기음성도가 크다는 뜻이야. 공유한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다. 그래서 산소는 부분적으로 마이너스, 수소는 부분적으로 플러스 극을 띈다. 그래서 물은 극성이다. 됐지? 상하 좌우 대칭이란 말만 잘 잡아내고 있으면 돼. 감 잡았죠? 됐지? 자, 이제 물이 극성이다 라는 거 알았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없어. 이런 건 언제 쓸모먹을 거냐면 논술. 자세히 해봐. 논술 쓰러 갔는데 막 어려운 것만 생각하잖아. 논술이라는 게. 수시에서 막 논술. 아니 굉장히 쉽게 될 수도 있어. 물이 극성인 이유를 쓰시오. 미치겠지. 문제는 쉬운데. 쓸 말이 없다. 물이 극성인 이유. 에이씨 극성이잖아. 극성.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극성. 이거. 그리고 한 몇 년 전에 그 숙대 약대에서 심층 면접할 때 면접 문제가 뭐였었냐면 비누 문제가 나왔었는데 비누가 이렇게 하는 거야. 교수님들이 앉아가지고 심층 면접 쫙 들어갔는데 그때 내 제자애들이 와서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약대를 간 애가 여기다 커피를 쏟았어. 그럼 비누로 빠를 거 아니야. 근데 커피의 얼룩이 잘 안 빠지는 거야. 커피 얼룩을 완전히 잘 빠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심층 면접이었어. 그게 되게 쉽다. 새로 사면 되잖아. 비누의 친유성, 때를 잡는 쪽을 더 막강하게 만들면 돼. 씨를 더 넣어서. 그럼 때를 더 잘 잡을 수 있잖아. 그럼 쭉쭉 빠지겠지. 그 얘기만 하면 되는데 애들이 몰라. 거기다가 만점을 맞으려면 친유성을 막강하게 해서 쫙 해가지고 탁 ABS 세제를 만드는 거야. 쫙 빼. 그 대신 분해가 어려우니까 물고기가 다 죽겠지. 이런 얘기를 하면 되는데 쉬운데 어려워. 그러니까 이런 거. 물이 극성이야. 이유는? 미치겠죠 이게. 할 말이 없어 별로. 그래서 화투한 애들이 강해. 모양이 이래서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나니까요. 뭐 이렇게. 됐지? 우리 극성. 시험에 안 나오지만 하여튼 이 정도 내용은 알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밑에 물의 전기분해. 거기서부터 잡아야 되죠. 전기분해는 물이 이렇게 있으면 공유결합을 끊으면 산소 수소가 따로따로 날아가는 거잖아. 됐지? 그 다음 수소 대 산소가 2대1. 이건 다 알고 있다.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좀 더 알아야 돼. 좀 더. 갈게. 이 물의 전기분해. 지금부터 해야 되는 거 이 식은 외우지 않는 거야. 이게 화투에 가면 화투 맨 끝에 가면 전기분해가 따로 나와. 거기서 물의 전기분해가 나오는데 그 화투에서는 전기분해 식을 외워야 돼. 근데 화원에서는 안 외워도 돼. 이 식을 문제에다 줘.
식을 줘. 이제 물을 전기분해할 때는 살짝 알아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 첫째, 순수한 물은 전기가 안 통해. 전기분해가 안 돼. 그러니까 반드시 뭘 같이 넣어줘야 돼? 전해질을 같이 넣어줘야 돼. 이 전해질을 같이 넣어주는데 전해질이 이게 지금 산화환원 반응이기 때문에 물이 산화환원을 해야 되는데 넣어준 전해질이 들어가서 지가 산화환원을 하면 안 돼. 이게 같이. 그러니까 이럴 때는 하나만 외우는 거야. 이게 중3 때부터 배운 건데 요건 안 돼. CuCl2 요건 안 돼.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게 편해. Cu나 Cl이 있는 건 무조건 안 돼. CuSO4, 뭐 NaCl 이런 거 다 안 돼. 무조건 나오면 얘네 껴있을 거야. 이건 지네가 산화환원을 하기 때문에 물이 산화환원을 하는 걸 자꾸 방해해. 됐지? 그래서 거기 보면 전해질 싹 써놨는데 물은 비전해질이므로 이번에 소량의 전해질을 넣어야 전기분해가 된다. 사용해서 안 되는 거 염화이온이나 구리이온이라고 써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우리는 CuCl2라고 외우는 거야. CU가 있어도 안 되고 CL이 있어도 안 돼. 나머지 쓰면 돼 그냥. 요것들은 내신용. 왜 시험지에다 그렇게 하냐면 모의고사에서 범위가 적을 때는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 근데 수능에선 전범위잖아. 물을 전기분해할 때 사용할 수 없는 전해질은 이건 수능이 아니거든. 수능 문제는 어떻게 내냐면 전해질을 넣고 물을 전기분해하였다로 갈 거야 그냥. 내 말이 같지? 자 이제 그럼 두 번째, 물을 전기분해할 때 해야 되는 거, 물의 모양을 알고 있어야 돼. 물은 H2O 모양이 가능해. 그 다음 물은 H 플러스 모양도 가능해. 이온화가 되면. 근데 물은 O2-는 가질 수가 없어. 그 대신 음이온으로 가질 수 있는 게 하나 있어. OH-가 가능해. 물은 요 세 가지 모양 중에 어떤 하나를 가질 수가 있어. 이온화가 되든 뭘 하든. 그러나 O2-는 안 돼. 이런 모양은 없어. 됐지? 지금부터 물을 전기분해할게. 자, 전기분해. 그러면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이 있어. 여기다가 물을 집어넣어서 전기분해하는 거야. 지금부터 외우지 말고 얘는 살짝 생각하면 돼. 자, 수소는 플러스 성질이고 산소는 마이너스 성질이잖아. 그러니까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가고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갈 거잖아. 이렇게. 됐지? 그 생각을 하면 플러스 극에서는 마이너스가 딸려올 거니까 당연히 산소 기체가 날아가면 되고, 마이너스 극은 플러스가 올 거니까 수소 기체가 날아가면 되지. 이렇게. 됐지? 그러면 무슨 극에서 뭐가 나오는지 알 수 있잖아. 됐지? 그 다음 이제 개수 맞추기만 잘하면 돼. 개수 맞추기. 잘 생각해봐. 5가 하나인데 두 개 나갈 수가 없단 말이야. 이게 하나인데 어떻게 두 개가 돼? 그러니까 여기다 2를 붙이든지, 그럼 두 개 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기를 반으로 나누든지. 됐지? 그럼 이제 5가 싹 날아갔단 말이야. 그럼 물에서 5가 싹 날아가고 나면 나머지 H는 날아가면 안 되니까 물속으로 녹아 들어가야 돼. 녹아 들어갈 때는 이온 상태가 돼야 녹을 수 있어. 이온. 그러니까 제가 H 플러스가 두 개 돼서 녹아 들어간단 말이야. 두 개가. 플러스로 녹아 들어가려면 마이너스를 버려야 플러스가 되지. 그러니까 전자 두 개를 버려. 그러면 플러스로 탁 갈 수 있지. 이렇게. 감 잡았지? 외우지 말고 물에서 산소를 날려. 싹 날리면 H는 녹아 들어가. 이렇게. 산소를 날렸으니까 H가 녹아 들어가. 플러스로 녹아 들어가려면 마이너스 두 개를 버려야지 플러스로 녹아 들어가지. 전자를 잃었다 우리는 산화라고 하지. 됐지? 전자 잃었다 산화.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는 수소 두 개가 날아가 까지 알겠어. 그럼 남는 게 산소니까 산소로 이온으로 녹아 들어가려고 그랬단 말이야. 근데 내가 그랬지, 산소는 이렇게 마이너스를 가질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떡하냐, 두 배로 늘려. 그럼 이 안에 수소가 4개, 산소가 2개 있는 거지. 그 중에 수소 2개를 날려. 그러면 수소 2개, 산소 2개 남지. 합쳐! OH를 2개 만들면 되지. 이렇게. 됐지? 여기서 수소가 딱 날라가. 녹아 들어가려면 마이너스로 녹아 들어가야 돼. 마이너스로 녹아 들어가려면 전자가 필요하지. 전자 2개를 얻어서 마이너스를 만드는 거야. 이렇게. 전자를 얻었으니까 환원이라고 부르지. 감 잡았지? 이 감만 잡으면 돼. 그럼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면 화원에서는 요렇게 줄 거란 말이야. 요렇게. 요렇게 주고 A, B 이렇게 줄 거란 말이야. 그럼 네가 해야 되는 거, 산소가 나온 곳이 플러스 극, 수소가 나온 게 마이너스 극인 거 알아야 되지. 감 잡았지?
이게 가장 쉽게 나오면 거기 그림처럼 2배, 1배에서 수소 대 부피가 2대 1이니까 아 많은 쪽이 수소, 적은 쪽이 산소 이렇게 하잖아 왜. 이해가지? 일단 2대 1이라는 걸로 잡아도 되고 그림이 없으면 어느 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찾아야 돼. 그게 하나. 두 번째 어디가 산화고 어디가 환원인지를 잡을 수 있어야 돼. 전자를 잃었다 산화 플러스 극이야. 전자를 얻었다 환원 마이너스 극이야. 됐음? 여기까지 하면 2점짜리야. 이게 이제 3점짜리로 나올 수 있단 말이야. 그게 뭐냐면 얘야. 플러스극 쪽에는 산소가 나오는 거 알겠는데 자꾸 수소이온이 녹아들어가. 물속에 수소이온이 녹으면 그건 산성이 돼가는 거거든. H 플러스가 많으면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여기는 pH가 작고 감소해. pH는 작을수록 산성이니까 7을 기준으로 해서. 여긴 OH-가 자꾸 생기니까 염기성 쪽으로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14쪽으로 가겠지 pH가. 그러니까 pH가 작고 마이너스 극은 증가해. 이렇게 되면 이제 3점짜리. 근데 자세히 해봐. 물에 녹아서 H가 있거나 OH가 있으면 산이거나 염기인 걸 알아 애들이. 근데 식에다가 문제를 줬단 말이야 이렇게. 화원에서 pH라는 것도 애들이 알아. pH 증가 감소 이걸 찾을 수 있냐는 거야. 이제 살짝 엮어볼게 이렇게. pH가 증가하는 곳은 그러면 거기가 무슨 극인지 알 수 있어야 돼 한 방에. pH가 증가하는 곳은 마이너스 극이야. 거기서 나오는 기체는 뭐? 수소. 이렇게. 그럼 3점짜리 문제가 돼가는 거지. 됐지? 그 다음 이제 성질 알아야 되잖아. 산소. 산소는 무슨 성? 조연성. 남이 타는 걸 도와주지. 수소는 무슨 성? 가연성. 연소가 가능하지. 그래서 맨날 쓰는 단어. 얘는 불 되면 펑. 얘는 활활 잘 타오른다. 잖아. 됐지? 이게 물의 전기분해가 그냥 이렇게 애들한테 하라 그러면 수산소 2대1이야 2대1. 아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아니야. 이게 영희철수가 진짜 머리가 좋아. 얘네가 문제를 이렇게 이게 돌아간다 아주. pH까지 다 알고 있어야 돼. 됐지? 내가 그랬잖아. 만약 수소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럴 때 공유결합을 시험 문제 내면 그건 전기분해인데 야 그래도 이게 수능인데 수소 대 산소는 2대1 이건 아니잖아. 수능 문제인데 아무리 2점짜리라도. 그러니까 전기분해 안에 있는 내용을 다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감 잡았지. 그게 이제 거기 물의 전기분해 장치가 있어. 그럼 수소 대 산소가 2대1 나오지. 그럼 A하고 B를 봐봐. A가 2배 모여있지 그림에. A가 그러니까 수소라는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에 연결돼 있잖아. B는 산소니까 플러스 극. 확인할 때면 불 되면 펑, 꺼져가는 걸 되면 활활 잘 타오른다. 수산소. 그게 가연성, 조연성 얘기. 밑에 발생하는 기체 마이너스 극, 수소, 플러스 극, 산소, 가연성, 조연성 알면 되고 이번에 전해질 넣어줘야 되는 거 알고 CuCl2 안 된다라는 거 알고 있으면 되고 그 다음 3번 반응식. 이 식은 줄 거다. 그러니까 아 수산소 2대1인 거 알고 됐지? 거기 보면 오타 하나 나왔지. H2 앞에 2자 지워. 그래야 2대1이 되지. 마이너스 극에 H2 앞에 2자 그거 지워야 돼. 산화환원 알고 있어야 되고 가연성, 조연성 알아야 되고 pH 변화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 됐죠? 자 그럼 왼쪽 페이지에서 잡아야 되는 거. 아 물의 구조 104.5도의 구분형이다. 알겠다. 전기분해하는 식 통으로 다 외울 수 있다. 어떤 문제 나와도 나는 다 잡을 수 있다. 그게 전기분해. 감 잡았지. 자 이제 공유결합, 전기분해가 끝났어. 그럼 이제 우리는 수소결합으로 가야지. 수소결합. 지금 이제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수소결합. 이게 문제가 이거야. 하다 보면 뭔지 알겠다. 뭔지 알겠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공기나 금속을 나가고 있잖아. 그러면 여기 물을 까먹어 또. 또 기억이 안 나. 그러다가 또 물어오면 아 맞다. 그런 내용 있다 맞다. 또 그때 가면 또 기억나. 그러니까 이게 여러 번 반복해가지고 막 내 걸로 완전히 만들어야 돼. 그치? 자 이제 오른쪽에 수소결합. 페이지 5페이지에 수소결합. 수소결합은 수소랑 붙으면 되는 거잖아. 수소결합이니까. 됐지? 수소랑 붙일 거야. 수소랑 붙이는데 수소가 누구랑 붙을 거냐 하면 F나 O나 N하고 붙을 거야. 폰. 그래서 핸드폰 뭐 이렇게 하잖아. 영어 핸드폰 이렇게 하면 다 떨어져. 큰일 나. 핸드폰이 아니라 H가 F나 O나 N하고 붙는 거야. 됐지? 그럼 여기 어떤 폰, 요 괄호 속의 단어가 중요해. 아까 살짝 지나갔거든.
물에서 산소하고 수소 중에 누가 공유한 전자를 잘 땡기게? 산소. 그러니까 산소가 마이너스 성질을 갖게 되지. 극성에서. 공유한 전자를 당기는 능력을 전기, 음성도. 펀은 전기, 음성도가 커. 전기, 음성도가 큰 펀하고 붙는 거야. 그럼 굉장히 세게 붙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부터 내용 화투야 이건. 이 내용까지 알고 있어야 돼. 여기 극성 분자가 있어. 이렇게 극성 분자. 그럼 극성 분자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띄고 있으면 극성 분자잖아. 그럼 여기에는 분산력에다가 이중극자 힘이라는 게 있어. 이중극자라는 게 뭐냐면 두 개의 극을 가진 분자. 두 개의 극을 가진 분자 사이의 힘.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땡기는 인력. 확. 일반적인 극성 분자는 이렇게 돼 있거든. 근데 같은 극성이야. 같은 극성인데 그럼 여기도 분산력에 이중극자가 있을 거잖아. 똑같은 거니까. 근데 여기 하필이면 플러스 쪽이 H야. 마이너스 쪽이 F나 O나 N이야. 펀. 이렇게 되면 이중극자 힘이라는 게 작용할 텐데 얘보다 훨씬 세. 이유는 얘 때문이야. 잘 생각해봐. 요게 공유결합을 한다. 다른 거랑. 근데 공유한 전자쌍을 살벌하게 당길 수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이너스보다 훨씬 센 마이너스지. 전자를 확 당길 수 있으니까. 그게 H랑 붙으면 이중극자 힘 중에 특별히 센 힘이 돼. 그걸 수소결합이라고 불러. 그러니까 일반적인 극성보다 훨씬 세게 붙어 있는 거지. 이쪽이 전기음성도가 크기 때문에. 됐지? 단 지금 내가 표현한 것처럼 H가 펀하고 붙긴 붙는데 분자와 분자 사이여야 돼. 원자와 원자가 아니고. 됐지? 고로 수소결합은 분자와 분자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힘이야. 그러니까 수소결합에다가는 녹는 점, 끓는 점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지. 분자 사이의 힘이니까. 됐지? 그럼 이렇게 하는 거야. This is 물. 이게 물이잖아. This is 물. H가 F나 O나 N하고 붙었잖아. 그럼 수소결합? 아니, 이건 공유결합. 원자끼리 하는 건 공유결합이야. 그 H가 다음 분자에 있는 펀하고 붙을 때를 수소결합이라고 불러. 이해 갔지? 그러니까 H가 다음 분자에 있는 펀하고 붙으면 돼. 감 잡았음? 이게 수소결합. 지금부터 잘해야 되는 게 있어. 잘해야 되는 거. 요 수소결합할 때 올해 수능 특강 1번 문제였었어. 물에. 애들이 다 낚여서 못 풀어. 수소결합을 찾으라 그러는데 못 찾아. 그것 중에 탄화수하고 살짝만 섞어볼게. 탄화수. HCHO. 이걸 포르말데히드라고 불러. 포르말데히드 영화 괴물. 영화 괴물에서 그 한강에다 미군들이 분 거 그거 포르말데히드. 포르말린 용액 만드는 거. 얘가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그런 게 있었어. 그럼 얘 구조를 그려볼게. HCHO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여기 물이 있어. 지금부터 잘해야 돼. 우리나라 수능은 누가 본다고? 영이나 철수가 봐. 걔는 진짜 똑똑한 거 알지? 지금부터 주어를 바꾸면 답이 틀려져. 잘해야 돼. 내 말 이거 이해 안 가면 다시 해야 돼. 요렇게 붙는 걸 우리는 수소결합이라고 하거든. 잘 봐. 수소결합은 주어가 수소지. 주어가 수소야. 수소가 펀에 붙어 있어. F나 O나 N에 붙어 있어. 됐지? 그 수소가 다음 분자에 있는 F나 O나 N 같은 거랑 붙으면 수소결합이라고 불러. 됐지? 그럼 잘 생각해야 돼. 포름알데히드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틀린 말. 포름알데히드는 수소결합할 수 없어. H가 아니니까. 수소결합은 H가 하는 거야. 얘는 수소결합할 수가 없어. 근데 물은 수소결합할 수 있지. 수소가 있으니까. 그 수소가 누구랑 붙어 있는데? 펀. H가 펀하고 붙어 있으니까 얘는 수소결합이 가능해. 됐지? 얘는 수소결합을 못해. H가 펀에 안 붙어 있거든. 이해 갔음? 그럼 얘가 수소결합하는 거잖아. 얘는 얘가 수소결합한 게 아니고 얘가 수소결합한 거야. 그러니까 포름알데히드는
물과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맞아. 물과만 가능하지. 다른 거랑은 수소결합 못하지. H가 펀에 붙은 게 있어야만 얘가 수소결합이 가능해져. 이해 갔음? 그러니까 이렇게 F나 O나 N이 나오잖아? 그럼 얘는 수소결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자기는 못해. 수소가 아니니까. 이해 갔지? 이쪽 분자에 F나 O나 N에 붙어 있는 H가 있으면 얘는 이제 수소결합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얘 자체만 하면 수소결합 못하지. 얘는 수소결합 못해. 수소가 없는데 어떻게 수소결합을 해. 수소 있는데요? 펀에 안 붙어있기 때문에 안 돼. 수소결합은 얘가 할 수 있는 거야. 수소가. 이해 갔어? 내 말 이해감? 물은 수소결합이 가능해. 누구랑도 가능해. H가 펀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소결합의 특징. 무조건 하려면 일단 조건 H가 펀에 붙어 있어야 돼. 그 H가 있어야 수소결합이 가능해. 그 H가 다음번 F나 O나 N하고 붙으면 돼. 근데 이 펀은 H 안 붙어 있어도 돼. 그냥 있기만 하면 돼. 펀. 그럼 수소결합이 가능하지. 그러니까 아세트산 생각해봐. CH3COOH나 알코올 생각해봐. 이렇게. 얘는 H가 펀에 붙어 있거든. 그러니까 얘네는 자체가 수소결합이 가능한 거야. 딴 거 아무거나 와도 돼. 펀. 그냥 수소결합을 할 수 있지 얘네는. 얘는 수소결합을 못하지. H가 아닌데 이건. 얘가 해준 거지. 그러니까 포르말데히드는 물과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이렇게 하면 맞아. 근데 포르말데히드는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틀린 말. 얘는 수소결합 못해. 물이 아니면. 이해 갔지? H가 펀에 붙은 게 나와야 돼. 암모니아나 뭐 이런 것처럼. 그래야만 수소결합이 가능해. 됐지? 물과 수소결합 할 거냐 아니면 지가 수소결합 할 거냐를 잘 찾아내야 돼. 됐지? 그럼 물과 하려면 무조건 F나 O나 N이 있으면 가능하겠지? 그럼 수소결합 할 수 있어. 물만 있으면. 왜? 얘가 조건을 갖추고 있으니까. 감 잡았지? 자, 여기 수소결합. 전기금 송도가 큰 펀과 결합된 수소원자, 다른 펀이 비공유전자쌍의 인력. 분자끼리 붙는 게 수소결합이야. 전기금 송도가 굉장히 크지. 밑에 수소결합을 하는 물질의 특징. 분자의 질량이 비슷한 분자들에 비해 농적 근로점이 높아. 왜? 내가 좀 전에 얘기했지. 일반적인 극성보다 훨씬 세. 끊기가 되지기 어렵지. 그러니까 농적 근로점이 높아. 그러니까 융해열 기화율이 커. 이게 이제 뒤에 나올 거지. 그럼 밑에 그 표 보세요. 메탄, 암모니아, 물, 황화수소 같은 거 봐봐. 그럼 물 봐봐. 끓는 점이 100도다. 다른 거는 막 마이너스잖아. 이해 가지? 물은 다른 거에 비해서 농적 근로점이 굉장히 높아. 왜? 수소결합 때문이지. 됐죠? 밑에 수소결합. 물이 끓을 때 수소결합이 끊어진다. 물이 끓을 때 수소결합이 끊어져. 수소결합은 분자 사이에 있는 거라며. 물이 끓으면 뭐가 될 건데? 수증기. 그러니까 수소결합이 끊기면 뭘 할 수 있는 거야? 상태 변화라는 거야. 그걸 이렇게 말로 막 풀어서 이렇게 책처럼 쓰는 거야. 키는 다 이거야. 이것만 알면 딱 알 수 있어. 수소결합 끊기면 이래치 이건 상태 변화하는 거니까 물이 수증기 되겠지. 됐지. 공유결합과 수소결합의 비교. 공유결합은 원자 간의 결합이고 수소결합은 분자 간의 결합이다. 누가 더 세? 공유결합이 더 세. 그러니까 끊기가 어렵지. 이건 전기분해해야만 끊어져. 감 잡았죠? 결합 거리. 당연히 공유결합이 짧아. 그러니까 끊기가 어렵지. 밑에 이제 물분자는 최대 4개의 물분자와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만약 물분자가 직선형이라면 수소결합은 할 수 없다. 그 두 개 설명할게. 물분자가 구분형이 아니고 직선형이라면 그게 이제 내심용인데 만약 물이 이렇게 직선형이라면 좌우 대칭이지. 좌우 대칭이 되면 무극성이 된다. 그럼 극을 띌 수가 없어. 만약에 이게 직선형이었다면. 이렇게 되면 물이 가진 특징은 없어지거나 줄어들면 돼. 물이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구분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의 능력을 발휘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만약 이 구분형이라는 게 깨지잖아. 깨지면 내가 가진 능력은 없어지거나 약해져. 끓는 점 낮아져. 이렇게. 결합력 약해져. 이렇게 가면 돼. 구분형이 깨진 거니까. 됐지? 이제 거기서 중요한 게 바로 위에 있는 그거야. 물분자는 최대 4개의 물분자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그거. 그 수소결합의 개수 가지고 연락에 물어볼 거야. 지금부터 얘는 잘해야 돼. 모의고사에 아주 잘 나와. 아주 잘. 자,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한다. 물은
물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몇 개 한다. 이게 주어 바꾸면 답이 다 바뀌어. 그 다음 얼음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다. 얼음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한다. 얼음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몇 개 한다. 요 동그라미가 전부 다 물이야. 이렇게 물들이 쫙 붙어 있는 거야. 이게 단어 하나 바꾸면 답이 다 바뀌어. 애들한테 물어보면 수소결합 아니? 다 안 돼. 이렇게 싹 하잖아? 못 맞춰. 응? 야 이거. 자,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할 수 있냐? 물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럼 수소결합의 주어가 뭐였어? H. 얘가 수소결합 하겠지 이렇게. 근데 물끼리니까 여기 H2O가 또 있으니까 또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얘가 펀이니까. 고로 물은 수소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능력은 4개를 할 수 있어. 근데 물은 수소결합을 몇 개 한다. 4개 못해. 수소결합을 4개 다 했다는 건 쫙쫙 다 잡았다는 뜻이야. 그건 얼음이야. 됐어? 그러니까 물은 수소결합을 3개거나 2개거나 1개 할 수 있는 거야. 4개를 할 수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건 3개거나 2개거나 1개야. 4개를 다 한 건 얼음이니까. 그럼 왜 3개나 2개나 1개에게 온도를 올리면 열을 자꾸 받아서 끓이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결합이 자꾸 끊기거든. 그다음 마지막 거 다 끊으면 100도란 뜻이야. 날아가는 거니까. 그럼 물은 3개거나 2개거나 1개를 하지. 그럼 물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 3개, 2개, 1개 중에 어떤 걸 할 거야. 됐지? 그럼 얼음은 수소결합을 4개 할 수 있어. 근데 얼음은 수소결합을 4개 해. 얼음은 다 잡아서 육각구조를 가져야만 얼음이라고 하거든. 꽉 다 잡아야 되니까. 됐지? 그 다음 이게 문제야. 얼음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몇 개 할게 이렇게. 그럼 자세히 봐. 얘 물이 4개를 하잖아 이렇게. 그러면 그 다음 분자는 3개밖에 못하지. 이게 4개를 다 잡아버리면 여기 3개잖아. 3개, 3개 이렇게 가잖아. 그러면 개수가 틀리잖아. 잘 생각해 지금부터. 물 한 분자당 하면 한 분자는 수소결합을 이렇게 2개씩 할 수 있는 거야. 한 분자당. 물 한 분자당 2개씩. 그래야 다음 거 2개 계속 가지 이렇게. 고로 얼음은 한 분자당 수소결합을 2개 하는 거야. 한 분자당 따지면. 내가 이쪽 걸 먹어버리면 얘는 안 되잖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2개씩이야 이렇게. 그럼 계속 물고 갈 수 있지 이렇게 2개씩. 한 분자당 따지면 2개 하는 거야. 그치? 얼음은 수소결합을 4개 할 수 있다. 4개 한다. 4개 하는 거 알겠는데 한 분자당 그러면 4개가 아니지 이건. 한 분자가 4개를 다 가지면 그 다음 거 4개가 아닌데. 한 분자당 하면 물 한 분자당은 2개씩. 감 잡았지? 물은 수소결합 4개 할 수 있는데 4개 다 못해. 3개거나 2개거나 하나야. 온도가 올라가면 수소결합 자꾸 끊겨. 됐지? 얼음은 4개 할 수 있는데 진짜로 4개를 해. 근데 한 분자당 이렇게 하면 4개가 아니야 이제 이건. 2개지. 감 잡았죠? 거기 5페이지에 있는 물 분자는 최대 4개의 물 분자와 수소결합이 가능하다. 가능은 한데 4개를 못하지. 감 잡았죠? 그래서 수소결합. 됐지. 자 이제 우리는 수소결합하고 그 다음에 공유결합을 잡았어. 다음 시간에는 극성하고 수소결합 얘네를 들어가겠지 이제. 여기 전기분해 잘 잡고 있어야 되고 전기분해. 그 다음 수소결합할 때 저렇게 말싸움하는 거 살짝 잡고 있어야 되고. 이해가지? 수소결합 식 같은 거 머릿속에 딱 그 전기분해하는 식 싹 있어야 되고. 그게 공결합, 수소결합. 얘보다는 내 생각인데 얘가 더 중요해. 올 수능은 이쪽이니까. 잠깐 쉬었다가 뒤에 물의 성질 극성하겠습니다.